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명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현직 도의원의 탈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주까지 추가 탈당이 예고돼 전북 정치권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과 김영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읍의 장학수 도의원 등 3명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후진적 정치 구조가 아니라 인물 됨됨이를 보고 우리 유권자가 자신의 대표를 선택하는 정치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당 구조의 기득권을 비판하며 신당행을 선언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검증된 일꾼들이 중앙정치를 가는 것들을 양당은 똑같이 철저히 막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경선에서 20%, 10% 감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양당이 공이 다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광수 의장은 완산갑, 김영근 위원장은 익산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군산의 도의원 3명이 김관영 의원과 함께 탈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의원 3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8명으로 줄고 6명은 신당, 3명은 무소속, 1명은 새누리당으로 재편됩니다. 정치권은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20% 물갈이 폭과 14일 공직자 사퇴 시한이 예정돼 추가 탈당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딴 탈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텃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안 단속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인재 영입에 뛰어든 신당의 경쟁으로 4월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는 6월 서울과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호남선에 추가로 KTX가 투입됩니다. 그동안 전북에서는 전라선에도 KTX를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는데요. 증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한 뒤 전라선 이용객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 전과 비교해 전주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41% 늘었고 남원역은 44.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라선 KTX의 하루 운행 횟수는 편도 10차례밖에 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큽니다. 차 시간이 텀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가고 싶어도 대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이 때문에 전북에서는 오는 6월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 때 전라선 KTX 운행을 늘려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서울 수서에서 경기 평택을 지나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되는 수도권 고속철도는 하루 120편의 KTX가 다닐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고속철도 운행사인 SR은 KTX를 호남선과 경부선만 운행하도록 사업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나서요. 아직까지 수어적인 건 아직 좀 조정 중입니다. 대전과 광주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KTX가 다니지 않는 서대전역과 광주역에 수서발 KTX를 유치하기 위해 나선 것도 전라선 증편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SR이 어느 한 지역의 요구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선 증편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서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에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정 형편을 생각하면 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등록금 동결과 재정 지원 연계 방침을 밝혀 올해도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군산대가 지역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군산대는 지난 8년간 등록금을 단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재정적 어려움은 외부 과제를 수주함과 동시에 효율적이면서 긴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전북대는 이달 안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만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는 깊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사회 분위기에 밀려 인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재정이 어려워서
지역으로서 인상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정부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리기가 쉽지 않죠. 정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율을 1.7%로 못 받고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학만 참여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역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불이익을 받도록 해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반값 등록금 수준을 체감하기 부족하다며 강도 높은 등록금 인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지역 대학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 한 해 전북을 빛내려는 선수들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다지며 새로운 출발대에 섰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한겨울 컬링 경기장에 선수들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낮은 자세로 스톤을 굴린 뒤 정확한 위치에 멈추도록 빙판을 빠르게 문지릅니다. 지난해 동계체전에서 3위에 오른 전북도청 여자 컬링팀은 올해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장 하나 없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중국 선수들과 교류전을 가지며 실력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팀워크를 중점적으로 다질 것이고요. 실전 같은 훈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장애인 육상의 선두주자 윤한진. 지난해 육상 선수권 대회와 전국체전에서 잇따라 3관왕에 올랐습니다. 장애인 체육상 최우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다지며 다시금 이를 악물었습니다. 올해 열리는 경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패스를 이어받은 선수의 강력한 슈팅이 골망을 가릅니다. 커다란 기합 소리와 함께 이어지는 훈련 속에 얼굴에는 금세 굵은 땀방울이 흐릅니다. 원광대는 대학 핸드볼의 강자로 꼽히지만 신발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죄om했습니다. 종별 대학 선수권대회에서 저희가 우승을 했었는데 올해도 2016년도에도 이제 그 종별 대회를 우승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희망찬 새해가 떠오르면서 전북을 빛내기 위한 선수들의 힘찬 발걸음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만주군 봉동읍 한 약품회사 하수처리장에서 지하 1층 집수정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립식 건물 240제곱미터가 무너져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폐수 정화를 위해 집수정 안에 오존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집수정이 폭발했다는 직원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 4.5도, 진안 1.2도 등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돼 점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눈은 오후까지 1에서 3cm가량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3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에 머물겠다며 시설물과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